안녕하세요. 정책지원팀장 장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정책토론회는 유성구 의회 양명환 의원님께서 좌장으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구의원 양명환입니다. 오늘 유성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유성구 독서문화를 왜 진흥시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독서문화는 유성구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킵니다. 두 번째, 독서문화는 유성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세 번째, 독서문화는 유성구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네 번째, 독서문화는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단 몇 시간의 토론으로 많은 것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토론으로 만들어질 유성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여러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이신 강신철 희망의 책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승진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선 계룡문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일 대전마을 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예원 대전 동화읽는 어른모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상화 유성구 평생학습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유성구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의회 송봉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의회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의회 여성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송봉식 의장님 격려 말씀 있겠습니다. 좀 피곤함이 몰려오는 그런 2시입니다만은 우리 유성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그런 정책을 우리 양명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추진을 하셨는데 우리 강시천님, 곽순재님, 배원근님, 이동선님, 정진일님, 정혜원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독서 문화에 관심이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더욱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유성구 구민에게 독서 문화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경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 기념사진 먼저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과 의원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다 나오시거든요. 저쪽 제표? 다 나오세요. 네, 카메라 먼저 봐주시고요. 이대로 먼저 찍겠습니다. 네, 여기 봐주시고요. 네, 저 파이팅 한번. 네, 하나, 둘, 파이팅.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시 자리를 정돈하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자료는 미리 보내드려서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료씩 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자료 내용에 대해 의견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칠철 이사장님 자료 설명해 주시고 토론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희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성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독서 단체들 연합하고 같이 그 내용이 앞에 첫 페이지에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유성구 공사립 도서관하고 독서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서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를 이제 책 읽는 도시로 이제 선포하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그리고 유성구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그 사서 인력을 충원하고 주민 그 1인당 장서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공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서를 구입하는 것, 그리고 지역 서점과 연계해서 독서문화 활동 등의 이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다섯 번째로 독서 경영제를 도입하겠다. 근데 이 독서 경영제를 잘 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잠깐 소개드리면 그 기업에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독서 경영제라는 것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 간의 소통이 대면 소통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보내고 뭐 카톡하고 이래서 그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새로운 생각도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책을 한 권, 뭐 회사마다 이제 사정이 다르면 뭐 한 달에 한 권이 되기도 하고 뭐 분기별로 한 권을 선정하기도 해서 CEO가 사인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책을 읽으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게 뭐냐면 그 책이 그 읽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점심 때 만나면 그 얘기하고 저녁 때 술 먹을 때도 그 얘기하고 이게 이제 공통의 화제를 하나 이제 그러니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독서경영제가 기업 경영 문화에 상당히 좋다는 그런 뭐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걸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전에도 몇 개 중소기업을 제가 직접 독서 경영 그 제를 도입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유성구에서도 구청장님이 솔선해서 책을 읽어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돌려보기 하기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서 경영제를 도입하자라고 협약을 했고 또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유성구에는 당연히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최근에 이제 그 동구에서 정용 의원이라는 분이 그 독서문화진흥센터라고 하는 걸 설립하겠다는 그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그러니까 상정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가 제일 늦게 하나 보다 그랬더니 유성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 양명환 의원님이 그 독서에 관심이 평소에 많으셨으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유성구에 조례가 없어서 이거를 마련하려고 이런 공청회도 하고 좀 그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한번 면담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뭐 20여 년간 이제 독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독서만큼 우리 삶에 그 활력소를 주는 좋은 제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유성구의 그 구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이런 조례를 만드는 큰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독서라는 게 그 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책을 생산하는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유통시키는 서점과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읽는 소비자, 독서 동아리, 그리고 개인 독서가들, 그렇게 여러 주체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이 독서 진흥 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유성구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 독서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뭐 전국에서 대표가 되는 우리 유성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유성이라는 말 자체가 선비들이 모이는 곳이다. 선비의 성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뭐 이미 카이스트 무슨 연구단지 뭐 대학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고급 인력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는 이 자치구일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인프라도 그동안 유성구에서 선제적으로 많이 갖춰놨고요. 그러니까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총괄 지휘할 어떤 주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이제 만들었지만 독서문화진흥센터라는 그 독서에 관련된 이 생태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또 기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서는 이제 독서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뭐 예산, 조직, 인력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하나의 조직으로 있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독서문화진흥센터라든가 어떤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각자 평생교육진흥원, 뭐 도서관, 그다음에 독서동아리는 독서동아리대로 하고, 그리고 이런 뭐 책 페스티벌, 북 페스티벌 이런 걸 할 때도 보면은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센터라는 것이 유성구에서 생겨서 그걸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본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할 일들을 보면은 독서 동아리를 제가 이제 그 희망의책 대전본부 처음 이사장을 맡으면서 대전에는 독서 동아리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뭐 공지문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들 접촉을 해가지고 전부 조사했더니 제가 3년 전에 그래서 그 독서 동아리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35개 단체가 모였어요. 근데 그거는 한 뭐 2주 동안에 찾은 곳이라서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사실은. 직장에도 있고 각 도서관에도 동아리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동아리들을 좀 발굴을 해서 물론 이제 어떤 동아리들은 그냥
그 폐쇄 동아리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책 읽고자 원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런 데까지 굳이 건드릴 건 아니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그때 참여했던 35개 단체 그 독서 동아리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활동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저자도 초청해서 한번 강의도 듣고 싶고 하거든요. 근데 독서 동아리 작은 데서는 예산도 안 되고 독서도 그 유명한 사람을 또 초청하려면은 그 초청비도 만만치 않으니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대여섯 개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주최를 하면은 좋은 강연을 이렇게 초청해서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동아리 회원들을 모집할 때도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이메일,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띄우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희망의 책 대전본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럼 이런 분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게시하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페이스북 그룹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1,100명 정도의 독서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주고받고 독서 관련 뉴스는 거기에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열렬히 거기서 또 활동하시는 분이 여기 이동선 대표님도 그 책 좋은 이야기도 거기다 소개해주고 이렇게 그 구심점이 되는 그런 플랫폼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유성구에 있는 그런 독서 동아리들을 발굴을 해서 또 도서관에 연계도 시켜주고 도서관 내에 있는 서점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뭐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든가. 사실 서점이라는 것이 여기 기령모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이제는 책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하나의 문화 공간이고 또 독립 서점들, 동네 작은 서점들은 사랑방 역할을 해요. 여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그 시골에서 그 사랑방에 모여서 어른들은 맥기 꼬면서 이렇게 그 동네에서 벌어진 이야기하고 그 아낙네들은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래하면서 그 이야기하던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옛날부터.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아파트 뭐 이렇게 도시화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이런 거를 사실 사람들은 다 욕구하고 갈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또 서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독서 관련 작가도 우리 유성구에 어떤 작가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발간한 책이 뭔지 그리고 그분들하고 한번 팬사인 해라든가 뭐 저자 그 직강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모든 정보가 다 모여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 독서문화진흥센터에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여기 이제 동아에 있는 어른 모임 대표도 와 계신데 그 독서 관련 또 시민단체들도 꽤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성구에서 그 독서문화진흥센터에서 그런 분들도 같이 한 자리에서 어떤 독서 관련 행사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유성구가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 북페스티벌을 하기로 6천만 원 이상 잡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어떤 축제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축제를 즐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동원할 때 그렇게 플래카드 써붙이고 뭐 홍보한다고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정말로 와야 될 분들은 지금 독서 생태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동아리 이런 분들도 와서 거기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다. 계속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도 협력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대전에 작가들이요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설당을 잃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독서에 관련 있는 분들은 독서 문화의 이제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일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는 동네에서 자기가 책을 내도 그 사람이 그 인세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소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작가들이 점점 그 설당을 잃어가고 있고, 특히 대전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작가 협회하고도 그 교류를 해봤거든요. 근데 숫자가 자꾸 줄고, 그다음에 젊은 작가들이 새로 잘 이렇게 양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게 누가 써줘야지 책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전만 읽을 게 아니라 새로 그 나오는 책을 읽을 수 있으려면 생산자를 우리가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관심을 읽는 사람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책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그 유성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독서진흥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요새 책 안 읽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자녀분들이 아마 책 읽으면 되게 이뻐 보일 거예요. 그죠? 핸드폰 보는 것보다. 그래서 그 책을 읽게 하려면 청년 그런 그 작가라든가 청년 독서 운동가라든가, 그 지금 저도 이제 독서 운동을 한 20년, 21년째 하고 있는데 점점 이게 노령화가 돼요. 독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2년 전부터 이제 청년 그 활동가들을 적극 영입을 해가지고 28살인데 저희가 이사로 그 희망의 책 지원본부 이사로 2명이나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굴하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근데 그런 활동가들이 사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동하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좀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게 조례 이런 데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독서문화 축제 뭐 대전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올해 크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좀 해마다 이렇게 구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축제 같은 것도 좀 하고, 제가 작년에 그 와인 축제 그 유림공원에서 하는 거 왔었거든요. 되게 그 시민들이 밝은 모습을 보고 이런 축제가 좀 유성에서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서 축제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 많잖아요. 작은 도서관도 많고 유성에 이런 도서관들을 제대로 그 도서관의 운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좀 배정을 해서 책 구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의 어떤 지원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공공도서관에 제가 이제 이런 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이제 청장님들 이런 분들의 말씀드리면 항상 공무원은 티오가 있어서 인력을 지원하기 힘들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뭐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런 독서 활동가들을 그 발굴을 하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최소한의 그 인건비만 줘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저희 뭐 그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 이사만 제가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17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전부 매니아들이에요. 읽지 말래도 책 읽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뭐 3일 가서 있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다 좋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탁운영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 때문에 도서관은 설립 못한다 이런 그 저기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려면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독서문화진흥센터가 유성구에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밖에도 뭐 학교 도서관 그런 여러 기관들 하여튼 독서에 관련된 모든 서점, 도서관 동아리, 그 다음에 작가 이런 그 생태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플랫폼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은 그런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 일단은 기승전 독서문화진흥센터 주체가 있어야 뭐를 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독서문화진흥센터가 일단 전국에 알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 동구 쪽에서 3월 14일인가 조례를 또 제정해서 독서문화진흥센터를 또 설립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더라고요. 평생학습원에 보면은 도서관 운영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정책팀이 있는데 거기에 독서문화진흥 문화행사하는 저기 주무관이 한 명 있고 공공형 작은 도서관 담당하는 주무관이 한 명 있고 사립형 작은 도서관 담당하는 주무관이 한 명 있습니다. 전체는 9명이고 팀장이 한 명입니다. 도서관 정책팀이. 여기서 독서문화진흥센터나 독서진흥팀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도서관 정책팀에서 독서문화진흥팀을 이렇게 저기 분리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서진흥 주무관 한 명이랑 공공형 작은 도서관 한 명이랑 사립형 자작은 도서관 하시는 분 3명을 빼고 또 한 2분 정도 이렇게 더 하면은 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평상수 왕자님 저기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당연히 그건 위치는 아니죠. 않습니다만은 팀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조직이 신설되는 문제는 구 전체 차원에서 이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그 독서나 도서관은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강신철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든 것보다 기존의 조직을 더 이렇게 정리한다든가 해서 또 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성구가 저기 뭐야 계속 늘어나는 자치구다 보니까 자치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계속 많아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로도 주무관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갖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정원이 묶여져 있어갖고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센터 만들면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아서 뭐 전국에서 저기 아직도 아무도 안 하긴 했지만은 뭐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또 이런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 넣는 것도 저는 뭐 동구처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 또 지역 대표 도서관, 광역 대표 도서관을 두고 있고 그걸 통해서 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을 쭉 추진하고 대부분이 그 도서관 정책 분야에 관련된 부서를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같이 우리 강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자료 중에 20쪽에 보면은 공공도서관 운영은 사서 인력 증원을 통한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근데 제목은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이어가지고 저희는 결사 반대를 합니다. 지금 대전, 대전, 충남, 충북에 위탁도서관은 딱 3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도 지금 위탁도서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저희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8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그 관평도서관도
지금 현재 우리 그 유성구 안에 유탁이 아닌 직영하는 도서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14명의 직원이 있고 사서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뭐 그 유성의 유성도서관이 여러 도서관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우나 운영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제 설계하고 이렇게 건립하셨을 때하고 좀 유성구가 더 많이 유성구 재정 이런 것이 저는 더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부분이 그 관평동에 계시는 그 이용자를 위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 대전, 충남, 충북에 한 곳씩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하기를 저는 건의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무관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여기 많은 내용을 내가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힘이 덜 들면서 확실하게 독서진흥을 위해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내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은 곽승진 교수님 자료 설명해 주시고 토론해 주세요. 예. 그 도서관 및 독서 관련 국가 정책은 지금 우리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최근에는 그 챗 GPT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로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 우리 그 강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서 또 도서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책을 읽고 하는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체부뿐만 아니라 이제 도서관 관련해서도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3차까지 있었고 또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안에 이 독서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독서가 우리가 혼자 읽고 뭐 이런 독서였다면 지금 사회적 독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에 있던 뭐 읽고 뭐 토론하고 뭐 경험하고 뭐 이렇게 창의하고 만들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는 그 앞에다가 추가한 것이 함께를 넣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은 안 되고 전 세계의 많은 그 선진국에서 지속 가능 경제,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뭐 환경이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는 게 고독이라든가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독서라든가 문화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도서관과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례들도 쭉 봤는데 계속 중요한 것은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구심체가 되는 것이 도서관이고 그것의 중심이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여러 가지 독서 관련된 활동들이 지금까지 했던 읽는 독서에서 즐기는 독서로 바꾸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그 강남에 있는 코엑스 보면은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 도서관인지 아니면 서점인지 아니면 어떤 소통의 공간인지 하는 여러 개 다 복합적인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저희 문헌정보학 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도서관의 기능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했죠? 좀 상권이 죽어가는 상권을 이 별마당 도서관이 살려낸 거예요. 코엑스를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발상이 어떤 그 유통하는 곳이나 출판계나 도서관까지 함께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즐기는 독서, 리딩테인먼트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도서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게이미피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성인들도 게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중독처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게임의 즐거운 어떤 요소들이 있거든요.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그 정보 문제 해결에 접목할 수 있는 그 리터러시를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과 함께 그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리터러시를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많은 우리 사회인들이 아날로그 형태보다는 새로운 뉴 미디어 뭐 유튜브라든가 카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리터러시를 더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도 이런 그 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것을 소양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중심이 우리 도서관과 독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는 뭐 무한 상상실 또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팩토리 이런 유형으로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지금까지 학습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단순히 뭐 3D 프린터라든가 뭐 이런 커터라든가 뭐 이런 유형의 장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소통이에요. 이렇게 공유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장비를 공유하고 도구를 공유하는 중심체가 이제 그런 그 창의 공간이 되고 그게 이제 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7쪽에 그 사례로 이제 고양 시립 그 대하도서관의 뭐 벽돌 책 깨기 프로젝트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있잖아요.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혼자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시민과 전문가와 같이 읽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대전에 우리 강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책으로 많이 사는데 제 유성구입니다. 통계를 내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박사들이 옆집 하나 건너 다 박사일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28쪽에 있는 용산 구립 이제 청파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 소외계층 지금 최근에 도서관법에서도 우리가 정하는 게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청소년들부터 해서 뭐 이렇게 노인분들이라든가 또는 임산부라든가 또는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다 이제 뭐 또 다문화인들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이것도 다 리터러시 교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수원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도서관 또는 서점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서 생태계가 갖추어져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이렇게 살려고 해도 좋은 책을 생산하는 작가들한테 또는 이걸 통해서 지금 그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가 도서관에 책만 많이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우리 유성구에서 더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또 이렇게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선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서 강실청 이사장님이랑 교수님이랑 공통되는 부분이 역시 동아리 활동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제가 도서관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리고 책 읽는 도시도 아마 지금 유성구에서는 책 읽는 도시도 선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뭐 우리가 유성구가 진행시키려면 이것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독서율이나 독서량, 독서지표 반응이 매년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그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 원장님 혹시 뭐
책 읽는 도시로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요, 책 읽는 도시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에 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아직 뭐 크게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뭐 전국에 한 20여 개 이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 도서관에서 해마다 그 대출로 나가는 책 그 도서량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출을 해마다 30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34만 건에서 2022년도에는 38만 건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는 이거는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고 인증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선포를 하고 그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책 읽는 도시 협의회는 2018년도가 책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뭐 제가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그 전국에 책 읽는 도시를 자칭하거나 혹은 표방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서 전국 기초지자체에 전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모임을 하고자 하니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취지는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처럼 이렇게 책 읽는 도시 간에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그다음에 좀 더 좀 단합을 통해서 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협의체 조직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래서 30여 개 이제 지자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도 제 1대가 이제 뭐 전주시장님부터 해서 지금 3대까지 오고 있는데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열심히 좀 나서서 그 회장을 맡은 그 지자체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좀 수동적으로 조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독서 대전도 있더라고요. 전국 독서 대전 뭐 정부에서 3억 지원하고 구청에서 3억 해서 전국 독서 대전 하는 게 있던데 그것도 선정되려면 책 읽는 도시 같은 것도 먼저 해야지 그 선정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관은 없고요. 뭐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당해년도에 이제 그 독서 대전에 그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응모를 하는 도시들 중에서 우열을 가려가지고 조금 더 의욕이 있고 이 독서 대전을 개최를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그 많은 확산 효과가 있겠다 싶은 도시를 이제 그 실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고가 지원되고 지자체가 이제 또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서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약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독서대전을 매년 또 개최를 또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고양시인데 그것도 지금 마침 10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성구에서 이제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거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구청장님 의지 그리고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구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한 도시가 선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관광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런 전국 독서대전 같은 거 하나만 유치하면은 독서랑 관광이랑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제 임기 동안에 한번 어떻게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말씀 중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 또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동네 쪽이 이제 대전에서 제일 외곽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쪽인데 방동이나 세동 이쪽으로 큰 도서관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쪽이 농촌 지역이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지식
취약계층들이 있는 곳인데 그쪽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의 독서 문화를 기를 수 있는 방안들을 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쪽에 구에서 힘을 쏟아서 뭐 인구 많은데 뭐 당연시화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뭐 도서관들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데, 정작 외곽에 있는 그런 곳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쪽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그쪽으로는 작은 도서관이든 뭐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떨어진 외곽에서 해나가고 세워나가고 그 지역의 분들에게 독서문화 진흥을 할 수 있는 이 길들을 열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독서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리터러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외곽에 사는 몇몇 아이들 문화 소외 지역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공공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소외된 지역, 그런 취약 지역,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약 계층의 이런 분들을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 놓으면은 그분들은 계속 소외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를 만들고 이런 지자체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외된 지역 사람들,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공공이 좀 지원해줘야 그분들이 그나마 이런 문화 혜택이나 우리 독서 문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 그런 조례안이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거 자료를 읽다 보고 또 다른 조례를 보다 보니까 독서 복지라는 말이 여기 백원근 교수님, 대표님 저 자료에도 독서 복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당연히 이건 취약계층에 대해서 독서 복지를 위해서 독서문화진흥 조례 목적이 독서 복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쪽에 취약계층에다가 이렇게 독서 뭐 그쪽 하는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하는 것 중에 책 내레이터라고 있더라고요. 논 도서관 쪽에서 방문해서 읽어주는 그런인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뭐 얘기를 하니까 뭐 얼마 있다가 폐지할 것 같다는 그런 근데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원장님 그 취약계층에 대한 독서 복지 시스템이 별로 없죠? 이 복지 쪽의 접근은요, 이제 문화 바우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접근하는 그 방식이 좀 있는데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법은 그 문해력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이지, 지금 이제 토론해 주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어떤 뭐 공공도서관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에까지의 아직 시책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 독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조항은 꼭 조례 따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희망의책 대전본부에서 한 7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대전시의 예산으로 이 책 잘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우리 계룡문고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그냥 혹 빠져들어요. 그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주부 가운데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유성구에서 이제 한다면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뭐 돈 바라고 그러는 분들이 아니라 그렇지만 예의상 뭐 실비로 교통비 정도만 지원해서 하루에 뭐 2, 3만 원 지원해 드려도 그분들은 기꺼이 그런 취약 지역에 가서 그 뭐 어린이도 좋고 경로당도 이런 데 가서 그냥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그러면 그냥 감동하고 거기서 뭐 우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대전시 예산으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예산이 잘려가지고 그 활동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가 그런 걸 한번 다시 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동화에 있는 어른 모임에서 저희 어머니들이 항상 그림책, 동화책, 옛 이야기책 항상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활동가로서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육원에서도 나가서 책 읽어주기 활동하고 있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됐지만 그 노인분들 계시는 복지센터 같은 데서도 읽어줄 다 계획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시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자원봉사 도서관 갔더니 도서관 팀장님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수당이 4시간에 교통비 7,000원, 식비 3,000원에서 10,000원인 것 같더라고요. 4시간에. 그래서 너무 길다고 시간이 한 걸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조금 고치려고 합니다. 2시간에 뭐 얼마 정도, 10,000원 정도 들어서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원근 대표님 자료 설명해 주시고 토론해 주세요. 그 양명환 의원님께서 아주 바람직한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내주셨던 그 조례 안만 보고서 제 그 의견을 간략하게 여기다가 토론문 형태로 정해놨는데요. 핵심은 2가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강신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이제는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거의 지금 유성구는 전국 단위에서는 맨 끝 부분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미 중구 같은 데서도 2015년에 제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오면서 계룡문고 사장님한테 듣기로는 중구에서 어떤 독서 진흥 활동을 하는지 오랫동안 거주하셨지만은 뚜렷하게 독서 진흥 조례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조차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흥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막상 좀 형식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경우가 전국에는 비일비재하게 많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조례 만드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끌어다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조례가 그냥 사문화된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래가지고는 애초에 만들었던 그 의원님의 취지도 그렇고 실제로 독서 생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닿지 않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필요한 것은 크게 보면은 한 가지는 이제 그 독서 생태계가 사막화되고 있다. 성인 2명 중에 1명이 책을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이제 이런 환경들 속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독서 환경이 뭔가 그 책을 권하고
그리고 책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환경으로서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이 사막화는 점점 더 진행돼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책 읽지 않는 것이 뭐가 어때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책의 그 기본적인 DNA가 언어 문자고, 이 언어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의 단위가 이 언어 문자입니다. 그런데 읽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병리 현상들,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독서력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다. 이게 있는 지자체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제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고양시 사례를 넣어놨는데, 청주시도 있고 몇몇 군데 이제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는 조직이 있고, 대전시에서 그동안 중구,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 동구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도 이런 위원회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뭔가 지역 사회에서 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하고, 이런 단위가 없으면은 사실은 많은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강신철 이사장님 자료를 사전에 받았다면은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독서문화진흥센터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기존 조직을 어떻게 하든 새로 만들든지 간에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직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그런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없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진흥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전국 단위에서 보더라도 가장 우수한 그런 독서 진흥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례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달라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센터 내지는 독서진흥위원회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례는 행정에서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열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구에서도 관평도서관 비롯해서 북스타트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하고 있으면은 북스타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서 이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 고민이 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성구의 어떤 독서 복지를 위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유성구가 가져야 될 그런 책과 관련된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정책들을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걸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들을 여기다가 가능한 한 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한 것이 생애주기별 북스타트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주로 영유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 사업도 이제 우리나라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영국에서 맨 먼저 90년대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것을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서 끝날 게 아니라 초중고 입학 시점 하는 곳도 일부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 때, 40세 때, 60세 때, 80세 때, 그러니까 인생의 구간마다 책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구에서 제공하는 책을 통해서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새 책을 사볼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두기도 했었고,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일부 제도가 있습니다. 책 구입 비용을 좀 이렇게 좀 할인을 한다거나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제도가 있는데, 이게 청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근데 40세, 60세, 80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인생의 하나의 어떤 이 뭐랄까요, 결절점이 되는 이 해에 그분들이 원하는 한 권의 책을 선물을 하는
이런 제도가 유성구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침 독서 이것도 지금 많이 지금 시들해져 있고 대전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아마 초등학교 일부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그런 이 어떤 독서 정책으로서 여겨지는 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물론 했습니다만은 이 아침 독서입니다. 10분 동안 혹은 20분 동안 책을 자유롭게 읽는데 그걸 통해서 책 읽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거 못지않게 사람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여러분들께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성 낭독 주간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책을 읽고 이 주간 동안에는 전국의 학교와 카페와 뭐 서점과 도서관 기타 등등 다양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책 한 권씩을 나눠서 읽고 그거를 공감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전국 단위에서 이런 이제 행사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점 나들이를 지원한다거나 그 다음에 독서문화 상품권 이거를 이제 그 지역 서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제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게임머니로 다 씁니다. 애들한테 그거 책 사봐라 주면은 다 긁어가지고서 게임할 때 그거 숫자 입력해가지고 다 쓰지 그거 갖고 책 사보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용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에선 이게 거의 좀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그런 건데 책을 사볼 수 있는 서점 상품권을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독서문화 상품권 이렇게 좀 해서 제대로 시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데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정말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유성구민 독서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책 한 권 사볼 수 있는 돈을 지급하거나 그 교환권을 지불함으로써 평소 책 읽지 않던 분들도 그 쿠폰을 가지고 서점에 들러서 지역 서점에 책 한 권 골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만은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몇 가지 사업만이라도 꼭 그 조례에서는 어차피 이걸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도 정하고 예산 봐가면서 하면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명시를 하셔가지고 추진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제가 도서관 팀에다가 의견을 조율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흥위원회 설치하면 어떠겠느냐. 근데 유성에 도서관 진흥 조례가 있더라고요. 도서관 진흥 조례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랑 거의 겹칠 것 같다고 만들면 겹칠 것 같다고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행정적으로 항상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고양시 사례는 도서관위원회 당연히 있죠. 그리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 따로 있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생각하는 건 도서관 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직장 독서라든가 이거에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독서라든가 그 지역 사회 곳곳에 도서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은 필요한 곳에 이런 어떤 독서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이것을 도서관에 다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겠죠. 다른 것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법 자체가 일단은 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애초에 도서관법 안에 있었던 겁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었다가 분법이 된 건데 그래서 고양시 사례는 보면은 다른 데들은 이거를 이제 좀 위원회가 있는 곳이 몇 곳 안 되지만 거기도 보면은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뭐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형식적으로 회의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실제로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보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일이 없겠습니까?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그 보완 설명드리면 제가 그 두 위원회에 대전시에 다 참여를 했었어요. 한밭 도서관의 그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제가 한 4년 그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현재는 이제 지역 서점 그 운영위원회라는 게 또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생겼고, 제가 3년째 그 운영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과도 나눠져 있습니다. 도서관 쪽하고 서점 쪽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계속 그 우리 이제 곽승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독서 생태계가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시 조직도 그렇고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독서 동아리 그 서점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 있는 독서 동아리는 뭐 좀 지원해 줄 수 있고 뭐 공간도 마련해 줄 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시민 단체나 일반 그 직장의 독서 동아리, 그다음에 대학교에 있는 또 독서 동아리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도서관 안에서의 그 지원 활동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도 바쁜 거죠. 그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고 관리하고 기획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기구, 그런 기구로서의 지금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독서문화진흥센터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운영위원회가 그 안에서 그 돌아간다고 하면, 그럼 종합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분께서 제안해 주신 게 독서문화진흥센터나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거의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법에도 이미 그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위와 역할이 있고 정책 기능을 다 부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안 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광역대표도서관 17개 광역대표도서관 중에 정책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도서관하고 충남도서관밖에 없어요. 한밭도서관도 정책 기능이 없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법에도 정해졌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도서관이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대표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에 주고 거기서 정책을 만들고 이걸 유성구에 받아서 유성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안 돼 있으면 유성구에도 거점 도서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성구 도서관이라 하면 유성구 도서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뭐 안 돼서 지금 도서관 쪽만 하기도 힘들어서 서점 일행을 좀 못 챙기는 부분이 있고, 이미 제가 몇 년 전에도 유성구 도서관에서도 책 주제 관련된 것들을 다 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 가급적이면 현재 법상에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에 이 기능을 더 강하게 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도서관뿐만 아니고 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작가분들이라든가 이런 생태계를 더 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좀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우리 그 유성구에서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저도 잠깐 다음에 제 차례긴 하지만 뭐 독서진흥센터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년이 이제 큰 사고를 쳤다 그러면은 일벌 100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법적으로 좀 법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청소년의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그 청소년이 어디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뭐 입시 시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이제 그 서점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다. 서점이 도서관, 절반은 도서관 역할도 하고 학교 역할도 하고 가족의 어떤 독서 문화를 이렇게 일으켰는데도 뭐 그렇게 오래전부터 생각하면서 정말 그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여기 생애 북스타트 그에서 80세 맞춤형, 아마 이런 문구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처음 보셨지 않았을까. 제가 그 노인정, 노인대학, 요양원까지 가서 책 읽어주기를 강 교수님 한번 추천해서 기회에서 한번 몇백 명 모아놓고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주간보호센터. 아, 정말 어르신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특별히 별로 하는 얘기 없고 책 읽어주기를 중심으로 해요. 옛 이야기라든가. 이게 어르신들한테 그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다네요. 이 뇌가 활성화되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에 가보면은 책이 없어요. 노인정이 어디 책이 있나요? 요양원에 책이 있나요? 이 두꺼운 책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두꺼운 책이 아니고 얇은 아이들 동화, 그림책 이런 거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지금 아까 그 의원님 그 하고 이제 백원 대표님하고 이제 이렇게 그 차이가 좀 있었는데 독서문화진흥센터 이거가 처음 강 교수님이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막 머리가 그냥 솟구칠 정도로 팍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 아무것도 못 되고요. 지금처럼 독서가 정말 소중한 시기인데 어제 유명한 작가 초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숭이가 심심해서 사람이 됐대요. 심심하니까 뭐 책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심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숭이가 된대요. 참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이 민간 저는 이제 관에서의 어떤 행정 그 재정적 지원이 안 되면 참 힘들다. 그래서 민간하고 그 행정 부분하고 좀 같이 좀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면 민간의 그 엄청난 그 자원을 또 행정에 또 그 행정을 하신 오래 이렇게 하신 분들의 뭐 또 달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같이 추진해서 좀 유성구가 그 박사 제일 많은 동네고 선비의 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여기서 선도적으로 하면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제가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에서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느리면 제가 뺏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주무관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구청장님이 이쪽 독서나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관심은 곧 예산인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고 안 하시면은 뭐 구청 질문 같은 걸 해서라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백원균 교수님 이쪽 팀 자체 이름이 도서관 운영과입니다. 도서관 내에서만 도서관 일을 보통 주로 하고 독서문화진흥은 이 밖에 도서관 밖의 일인데 이게 좀 부족하고 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게 아주 백원근 대표님 말씀하신 게 아주 공감이 갑니다. 다른 얘기 같지만 저도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저는 유성구민 전체를 갖다가 운동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려면은 추진하는 담당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내에서만 보통 하지 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뭐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어려워합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 독서문화 진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얘기는 여기 백원 대표님 말씀하신 뭐 20세, 40세 이거는 또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건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학교 및 직장의 아침 10분 독서 시간 이런 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저희 가까운 인근의 초등학교에 한 5, 6년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서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는데 요즘 아이들 밖에서 잘 안 읽거든요. 가서 이렇게 들려주는 책을 아이들이 들으면서 또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는 보면서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올 수 있는 길들이 더 열려지기도 하고
말 그대로 독서 문화의 증진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침에 함께 하는 이 독서 시간, 이런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요건 돈도 좀 적게 들면서 학교 및 직장의 아침 10분 독서 시간 권장은 이건 아주 큰 호응이 크게 독서 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일이라서 이것도 독서 진흥 조례에 개별적으로 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문화 진흥위원회도 돈이 좀 들겠지만 이것도 독서 의견을 무릅쓰고 조례에다가 가능하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대표님 자료 설명해 주시고 토론해 주세요. 예. 아마 전국의 지자체에서 도서관 독서량이 늘어나는 데는 저는 유성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유성구는 상당히 신도시가 거의 형성이 되고, 여기 유성 시장 근처 유성 초등학교 이쪽 오고, 저 방동이나 아주 변두리 무슨 초등학교 있죠? 그쪽 진잠 일부 이런 데 빼고는 상당히 도서관 이런 환경이 참 좋아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독서량은 전 세계 꼴찌입니다. 다 아시죠? 이건요 정말 창피한 얘기고요. 정말 이건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어른들이 정말 부끄러울 일인데, 저는 전에 오래전 한 10년 전에 대전시에서 대전시가 도서 구입비를 얼마 정도 쓸까, 예산의 몇 %를 쓸까, 그거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자고 했어요. 엔겔 지수 있잖아요. 엔겔 지수가 높아지면은 문화 생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기초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엔겔 지수 계산하듯이 대전시에서 도서 구입비를 얼마 쓸까? 유성구에서 얼마 쓸까? 전체 예산에. 오래전에 우리나라 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지금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런 자료도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공공도서관 400개 정도 있던 시절, 지금 한 800개, 한 1000개 되는데,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 한 개 대학 도서관 도서 구입비의 4분의 1 정도. 그게 공식적으로도 언론에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전했어도 과연 어느 정도를 쓸까? 예산의 몇 %를 쓸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거는 정말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돈을 좀 이쪽에 쓰게 할까를 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책을 읽히려고 해도 우리나라 이제 1차적으로 컴퓨터 게임한테 이 독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케어패 됐는데, 스마트폰 등장하고 나니까 정말 독서가 대항하기가 너무 힘든, 거의 사망할 정도로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관행 속에서의 독서 진흥 토론을 한다는 자꾸 오고 가는 얘기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이 독서야말로 지금 미래 학자들조차도 정말 앞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두뇌, 이 상상력, 창의 이런 건데, 이게 독서에서 거의 나오는데, 이거를 정말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가는 패턴들은 이 스마트폰 시대인데 이 지금 어느 시대의 독서 토론을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산 AB지구 여기다 제가 예를 들어서 써놨는데 좀 발상을 바꾸자. 의무교육이 국민 교육을 상당히 발전을 시켰잖아요. 의무교육이라는 게 강제교육이거든요. 정부에서 돈 다 투자해서 하는 거거든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어쩌니 저쩌니 해도 국가에서 다 투입해서 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되고. 그래서 이 독서도 이 의무교육에 준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상 예산 투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독서수당 그 백원근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얘기 않더라도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서점의 역할이죠. 서점이 독서를 하게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한 몇십 년을 서점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는 좀 드물게 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견학을 거의 매일 몇 팀씩을 했는데, 올 때는 정말 좋아요. 의원님 왜 좋은지 아세요? 수업 빼먹고 와서 좋아요. 근데 갈 때는 오면서 엄청나게 떠드는데 차 안에서 떠들고 막 얼마나 떠들겠어요. 수업 빼먹고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 때는 다 책만 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서점이라는 거의 특징인데, 도서관은 책과 연애까지는 되는데 결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른 거 내 거가 되는, 사람의 본능을 자극시켜 주는 거죠. 내가 고른 거. 그 부모와 교사는 책과 아이 사이에 중매쟁이거든요. 근데 중매쟁이가 이 책 읽어라 저 책 읽어라 필요하죠. 근데 너무 지나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중매인이 관계 결혼시키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을 저는 이렇게도 비유하는데, 그래서 그 서점에 대한 그 중요성에서 내 거가 되면서 학교 도서관 예산을 그 아이들이 고른 거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서점 견학 오면. 그걸 뭐 전 100%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고른 것만 사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학교 도서관은 이제 반납을 해요. 학교 도서관 이용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독서량이 그렇게 늘어나니까 수업 태도가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죠. 그리고 실력이 늘어나니까 부모님들도 좋고.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너무 강조하면 뭐 방송에는 안 나가니까 뭐 제가 좀 강조할게요. 저 뭐 20년 이상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고르는 걸 존중하는 데 있어서, 물론 도서관 가서도 고를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서점에서 아이들 고르는 걸 좀 존중하는 거, 아이들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세대한테 해당되는 건데,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지금 서구에서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작년에 좋아가지고 올해 또 증액을 했더라고요. 뭐 용인시 같은 경우는 뭐 9억까지 편성을 했다나 엄청나게, 또 이거 편성하면서 도서관 도서관비 줄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유성구에서 빨리 도입을 해서 지역 서점하고 그거 좀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누리 카드 이런 바우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책 사는데 좀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공적인 기관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점 나들이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구 차원에서. 물론 도서관 나들이 캠페인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독일 정부 같은 데서는, 독일에서 그쪽 공부하고 온 사람하고 오래전에 얘기를 듣는데, 정부에서 서점, 자녀 손잡고 서점까지 걸어가기, 그런 캠페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오래전 시장님들한테 부탁했는데 안 되더만, 이런 것도 유성구에서 서점에 갔다 오면은 완전히 애들이 책에 내가 고른 거를 존중받았으니까 집에 있는 책들 그렇게 많이 보고 학교 도서관 이용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공공도서관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이제 저기에서도 있었어요. 의정부 청룡초등학교에서 오래전에 매월 첫째 주일 이런 서점 가는다. 그랬더니 학교 도서관 이용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애들이 다 책으로 되는 거예요. 전민중학교 아이들이 수년 동안 우리 서점 전교생이 견학 왔는데 걔네들이 다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걸 선생님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에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유성구 그 구립도서관 쉬는 날 있잖아요. 주로 월요일 날 쉬죠. 뭐 그런 날 지역서점 가는 날 좀 프랜카드 좀 걸어놓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지역서점 나들이 가게, 이런 캠페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서관만으로서 이 독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학교만 가지고 교육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 차원으로 가야 되니까 이 생태계에서 동네에 가볼 만한 서점이 있고 동네에 서점 하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서점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헤매고 있어요. 이런 거 조금만 하면은 뭐 별 예산 없어도 정말 독서, 서점, 도서관 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시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쉬는 날, 물론 월요일이니까 그날 다 끝나면 학원 가느라고 서점 안 와요. 그래도 그 상징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독서 포인트제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뭐를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갖다가 해요. 하는데 너무 미미해. 그러니까 위에서 도서관, 내가 여기 유성도서관 관장님들도 보면 연륜하고 그 노하우가 상당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교류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사정이 있겠지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서점 문화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대전시 차원에서 있었는데 이 구 차원에서 이거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작가 초대하는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정말 적은 돈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서점에서 수억 원을 들여가면서 이걸 한 30년을 해왔는데 저 많이 돈 썼으니까 이제 구에서 돈 좀 쓰세요. 지금 구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단체 이 도서구입비 그 전에 그 구에서 이병영 청장님 시절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구에서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좀 적으면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학교 자체에서 좀 해야 더 증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 3살 독서습관 여든가는 이 어린이집에요. 도서구입비가 얼마 지원하냐면요.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10년 넘게 13만 원 시에서 구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3살 독서습관 여든가는 이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 유치원은 이제 교육청 소송이니까 어린이집 여기에서 그림책 읽어주기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여기 대전 동화에 있는 어른 마을작은 도서관 협의회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 이거 돈 좀 유성구에서 팍팍 지원하면은 이거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도 크게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게 일부 있더라고요. 그 노인정 독서 예산 중에서 뭐 쓸 수도 있겠고 어르신들한테 그 제가 이제 가끔 하다가 최근에 헌책 팔아서 남은 돈으로 저 초대하기로 했는데 어르신들 불러서 책 읽어드리게 해드리고 책 한 권씩 선물해드리고 차 한 잔도 대접해드리고 얼마 전에 그걸 했더니 자기 태어나서 처음 대접받은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그 독서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을 기존 그 사회복지 예산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유성구에서 헌책, 중고책 기증받아가지고 그 나눔 장터 열어가지고 자원봉사들 모집해서 그 돈만 해도 상당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 말이 좀 길어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림책 임신육아교실 보건소에서 제가 그 첫임신 애들 책 왜 싫어하겠어요? 엄마들이 모르고 책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습지니 학원이니 학교 숙제니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학대, 아동 학대 이건. 엄마들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알려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그림책 육아교실 강좌 애기 엄마들한테 해주는 게 내가 볼 땐 하나도 없어요. 전 유성구 지금 보건소장님인가 그분이 공주보건소에 계실 때 제가 그분 초청받아서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되고 어떤 책을 골라야 되고 왜 책을 조금씩 사야 되고 도서관 서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 교육이 왜 하나도 없나요? 제가 자원봉사라도 여기 와서 희생할 테니까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여기 도가인들 여기요. 여기 대전만 해도 질비해 있어요. 강사들이. 저기 마을작은 협의회 저기도 질비해 있고 그래서 첫임신했을 때 이거를 안 해주니까 상업화에 완전히 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책 장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이니까. 그래서 첫 임신했을 때 그림책 임신 육아교실 이거 정말 꼭 해야 된다. 제가 중구에서는 여러 차례 했어요. 동구에서도 일부 했었고, 근데 이게 제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돈 뭐 크게 들을 것도 없잖아요. 강사비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작년에 이제 유성에서 제가 이제 구죽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그 매달 한 번씩 가서 애기 엄마들 교육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립도서관에 또 일부에서만 하더라고, 이 북스타트를. 이런 거는 구 차원에서 의원님이 청장님 좀 압박 좀 넣으셔가지고 시민의 대변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 책을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북스타트가 그 서울 그 북스타트 아까 백 소장님 말씀하신 그 영국에서 90년대 시작해서 지금 20년 됐거든요. 서울 이제 북스타트 코리아가. 여기 노하우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 또 강 교수님 희망의 책 그 대전본부 거기 또 강사들이 출입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은 많은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업적 논리에 완전히 엄마들이 다 휘둘리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해야 되고 도서관에서도 해야죠. 그러니까 도서관 이런 데 밀어줘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충대 이제 한 사람 자꾸 지적하니까 충대 문헌정보학교에서 앞장서면은 더 큰 힘을 더 받을 수 있죠. 옆에서 바람만 넣어줘도. 그래서 이게 첫 임신하기 전에 말 잘 안 들어요. 임신해야 말을 잘 들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 그림책 임신 육아교실 좀 하자. 이런 책도 지금 좋은 책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읽어주기 아까 그 정진일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책 읽어주기 하면 학교에 가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저 여기 스마트폰 때문에 책 안 읽는다고 그러죠. 이게 공식적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다 녹음해 가지고요. 저기 아빠 핸드폰으로 보냈더니 아빠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오는 거예요.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림책 읽어가지고 여기다 녹음해서 같이 듣고 보내고 이거 하면은요,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훨씬 더 읽어요. 이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하긴 조금 그럴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죠. 그래서 이걸 아까 독서복지 그런 부분도 그 의식주, 지금 우리 복지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죠. 보편적 복지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독서복지라는 것이 복지가 스스로 특히 어린아이 청소년들 일반 어르신들보다는 자립의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자립의 힘을 키우려면 생각이 잘해야죠. 생각이 잘하려면 독서가 돼야죠. 근데 독서를 뺀 복지, 지금 그거는 한쪽이 좀 많이 그 발전하기 힘들다. 그래서 독서 복지가 이거 정말 필연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에서 책 읽는 가정, 책 읽어주는 가족끼리 이런 것들을 좀 캠페인, 뭐 이걸 뭐 다 조례에 넣을 수 있습니까? 뭐 캠페인 하면서 이런 강좌들을 열을 수 있는, 대전 자체만으로도 이 강사진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사실 차고 넘쳐요. 강 교수님 맞죠? 네. 예, 맞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홍보할 거는 좀 구 차원에서 홍보하면 되잖아요. 저희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썼는데, 은행이나 병원, 뭐 한의원, 뭐 미용실, 호텔 객실 이런 데다가 그림책 몇 권씩 들어가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시 머무는 사이에 책 보는 거 그걸 했더니요, 창구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너무 감동해서요, 창구 직원한테 오히려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그 책 선물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내자고요. 어떻게 책 선물이 다 없어졌고, 아까 그 독서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주문 백원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다 게임머니로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전시 차원에서 도서상품권 만들 수 있어요. 구에서 한번 치고 나가면 시가 따라오고 다른 거가 따라올 테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게 돈도 사실 별로 안 들어가는 거, 이거 인쇄비만 들어가면 돼요.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의장님실에서 잠깐 차 한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유림공원에나 은비공원 같은데 그 일본의 목성 그림책 마을을 제가 2004년도에 갔다 왔거든요. 산속에 있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 그 그림책, 어린이 책에 대한 관심이 있고 무한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델로 해서 만든 데가 저기 그 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근처에서 만들고 그러면은 정말 명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광 명소, 관광까지. 근데 그게 독서로. 그러니까 성심당 빵이 전국 브랜드 타서 얼마나 좋아요. 대전어린이로서 자랑스럽지만 빵만이 아니고 책과 빵, 정신과 육체의 건강, 몸의 건강이 이게 균형을 이루어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성에서 하시기 먼저 안 하시면 제가 중국에서 뺏어갈 건데 저를 스카우트 하시든지. 그래서 유림공원 그 은구 그 문학마을 도서관 있잖아요. 그 문학마을 도서관이 한 2배 정도 컸으면 좋겠어. 증축하시고 그만한 그 2배 정도 크기의 서점을 하나 좀 만들어서 유성구 지역 서점 저기 우리 대전 지역 서점 연합회 회장님도 저기 오셨는데 서점에다 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준공영제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나가지 않으면요 저는 독서 살리기 어렵다. 스마트폰 시대에.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길었죠? 독서 의무화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게 저도 저기 읽어야 된다는 마음만 있고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읽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읽고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만 있고 잘 못하고 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의무적으로 이렇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계룡모 저기 이동선 대표님 주무관님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역 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서구하고 동구에서 하고 있어서 유성구에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례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조례 이걸 넣든지 안 넣든지 간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서점 나들이 캠페인이나 요 도서관 현수막 걸어놓는 거는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조금 난색을 표하시던데 다시 해서 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독서 포인트제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너무 미미해서 근데 유성구만 따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구구랑 차이가 나서 그런 말씀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은 이쪽은 복지 쪽이라서 독서복지 쪽이라서 이쪽에 책을 지원하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조례에 넣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책 임신 육아교실은 유성구에는 아가랑 도서관이 따로 있어갖고 일단 거기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아가랑 도서관.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쪽 보건소에서는 이것도 보건소 쪽에는 이런 건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아가랑은 애 낳고 나서 할 거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신하는 것도 아마 같이 그렇죠, 하고 있는 같이 거예요. 할 수 있죠. 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양한 책 선물 지원금, 시상 및 선물에 책을 우선하게 한 제도화 이런 것도 뭐 의무적으로 돈도 안 되는 거고 돈도 안 들이는 거고 조례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장님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4월 12일이 제1회 도서관의 날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관 주관만 있었거든요. 근데 도서관의 날이 정해졌고 국립중앙도서관 또 우리 국가 도서관위원회에서부터 이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도서관만이 아니고 도서관과 연계된 말씀드렸던 서점이라든가 우리 그 책을 주로 생산해준 작가분들이라든가 모두의 축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날을 통해서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서관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이제 이러한 사회적 독서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했던 이제 그 생애 주기별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스타트 운동 같은 경우도 외국은 아이를 출산을 하면 제일 먼저 도서관에 가서 예쁜 책가방에다가 책을 아이가 볼 만한 책,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엄마가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보가 들은 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그 유성구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도서관에서 수업할 때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한 것은 학교 도서관에 전문 사서교사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서교사가 없을 경우는 국어 선생님이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강 대표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독서 경영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 경영 이제 그 기업에서 하는 독서 경영 인증하는 그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국에 예산은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한 200개 기업에서 참여를 신청을 했고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정이나 학교, 직장 또 우리가 말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관련된 전 분야와 관련된 이런 독서와 이제 사회적 독서가 가능하도록 우리 조례에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취약계층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주부로서 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성구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 나이별로 이렇게 학습 그 상태들이 되게 많이 안 좋다고 엄마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에 관한 것도 한번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문화 같은 경우는 언어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문화한테 정말 필요한 게 독서고, 독서인데 이제 그냥 일반적 독서는 안 되고, 애기 그 이주 여성 엄마가 한글은 정말 뜻은 몰라도 읽을 수는 다 있잖아요. 읽어주기만 해도 애는 잘 알아듣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그 부분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주 여성 우리말 잘 아는 엄마들 교육을 몇 번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니까 상당히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4월 14일 날 다문화 가정 한 10명 정도 이주 여성들을 초대해서 아까 어르신들처럼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의원님 와보십시오. 의원님도 책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정말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깜빡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단체 도서 구입 적극 지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 초에 모 시의원이 작은 도서관 도서 지원금 지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작은 도서관들 제대로 운영 안 되는데 지원금을 왜 줘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에서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정확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제가 무척 많이 들었고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화시의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데이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폐관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도서관법에 지금 폐관에 대한 그 규정이 없어서 폐관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폐관을 못 시키고 본인들이 직접 폐관 처리를 안 하면 폐관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등록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지금 255개가 있어요. 대전에 유성구에 지금 79개가 있는데 거기서 사립이 한 70개 대략 되고 나머지는 공립이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도서 지원금 뭐 줄 필요가 있느냐. 제가 조금 그냥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는 건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원을 받겠다, 지원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열심히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데들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바른 독서 문화 이것이 진행되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와서 도서지원금은 시비 50%, 부비 50%로 해가지고 각 도서관에 1년에 한 차례 실사를 거쳐서 차등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잘 실사를 하셔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데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잘 지원 안 받고 잘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시에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와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이 지역의 도서관들이 좋은 독서 문화 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책들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다른 도시에서들 그렇게 해서 느닷없이 그냥 올해 지원 안 한다 하고 끊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의 여러와 같은 의견을 듣고 좀 심하게,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질타를 받고 다시 추경 잡아서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대전시가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우리 유성구만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잘 그 길들을, 올바른 길들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래서 이 4번 지역단체 도서 구입 지원, 이거는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림책 임신 육아교실, 육아 꾸러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중구인데, 중구의 짝꿍마을 작은 도서관, 저희 협의회에 소속된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은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연결해가지고 임신해서 출산하시는 분에게 육아에 필요한 것들과 함께 아이에게 필요한 책을 넣어서 꾸러미를 함께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하고도 연결을 하고 도서관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준비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잘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독서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구에서 하는 북스타트 운동은 저기 뭐야,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책을 보내주는 거죠? 원장님? 예, 임산부입니다. 임신부가 아니고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신혼부부들이 애 갖기 전에 말을 안 듣더라고. 근데 애를 갖고 나면 애들 독서 교육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 그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스타트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부모의 안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을 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스타트로 이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죠. 예. 저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북스타트 하고 있다. 네, 하고 있어요. 신청해서 하는 도서관이 있고 공립도서관들이 저희 근처에도 하고 있는데 4명 뭐 이런 거 뽑아서 교육하는 거 하면 뭐 한 명도 제대로 안 올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그렇게 일방적인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 낳고서가 아니고 아기 임신했을 때부터 그림책 육아 교실을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마무리에 더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저희 그 의견들을 많이 나눴고, 또 중요한 부분 이제 독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독서의 수준과 독서의 흥미입니다. 이것을 잘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을 무조건 많이 읽히고 다양하게 읽히고 꼭 좋은 것보다 그 학생에 맞는, 그 독자에 맞는 수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잘못되면 안 되고, 그러면 너무 수준을 높이면 흥미를 잃어가지고 또 안 읽게 되고요. 흥미 위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수준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했는 그런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부분 플러스 이 독서 프로그램의 독서 수준과 독서 흥미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네. 예. 그러니까 양명환 의원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관찰해 온 유성구의 모습으로 볼 때는 최적기를 맞이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은 예산하고 인력을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권 분립을 하고 이렇게 의회 기능과 행정 기능을 나누고 하는 것도 상호 견제, 그 상호 협력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두 그 쌍두마차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지만 이게 뭔가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놓더라도 이걸 실행할 그 행정기관이 또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발표 모두에서 그 협약안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성구청장님은 이미 그걸 공표를 하셨어요. 유성을 대표적인 그 전국에서도 이름이 나는 책임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신 상태고, 그러면 그 이제 거기에도 사실은 저희가 독서문화진흥센터, 그러니까 진흥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분도 그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걸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협약문에서는 이렇게 넣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때마침 양명환 의원님께서 지금 이런 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어떤 그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너무 인력과 예산을 크게 걱정 안 해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예산 안 되고 뭐 인력이 안 되니까 뭐를 설립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조례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유성구가 책 읽는 문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그 문구를 만들어 놓는, 선언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실행은 의회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행은 구청에서 할 거니까. 근데 때마침 구청장님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이 두 쌍두마차가 그 머리를 맞댄다면 그야말로 아까 전국에서도 최고로 그 우리 독서 문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일 대전마을 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님 토론해 주세요.
토론 자료는 뭐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앞에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혜원 대전 동아있는 어린모임 대표님 토론해 주세요.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잘 구축이 되면은 서점이든 도서관이든 작은 마을 도서관이든 저희 시민단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상화 유성구 평생학습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발제 토론을 잘 들었고요. 그 청취한 것을 이제 조례에 잘 담아 주신다면 그 담겨진 내용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참석자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토론해 주신 내용들 심사숙고해서 조례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성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